반명 빅텐트를 치려고 하면 개혁 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도 들어와야 되고 이낙연 전 총리도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그림이 필요할 텐데 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게 너무 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개인인데 개인이죠. 간단한 겁니다. 일단은 그 입장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번 대선은 탄핵 때문에 치러진 대선이에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그 일부를 제외하고 지금 국힘에 탄핵 반대했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저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 뭐 탄핵에 대해서 그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 넓히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빅텐트를 친다라는 게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탠스를 바꿔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선 과정 속에서 저당이 비록 과거에 탄핵에 반대하는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오류가 경선 과정에서 씻겨져 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자격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른 데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어떤 중도에 있는 세력이 와가지고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자기들의 정치적 자산이 지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특히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국 헌정사상 빅텐트라는 용어가 생긴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빅텐트라고 얘기하자면 빈텐트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인데 이준석 대표는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덕수 후보가 되든 거기는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인데 본인이 탄핵을 찬성했는데 거기 빅텐트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거니와 또 한 가지는 이낙연 총리가 빅텐트에 들어온다고 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보수정당의 호남 출신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영남 출신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냐? 여론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 그 대선 출마 여론에 대해서 호남에서 여론조사하면 60% 이상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 효과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상에 불과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탄핵의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앞으로 단일화가 되고 이런 프레임을 개헌 대 반개헌 세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키게 되면 이런 이 보수 진영의 그런 빅텐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의견도 있지 저는 않습니까? 이제 아니 뭐 상상 속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죠. 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시나리오는 가능한다고 보는데 이 정치나 선거는 특히 이게 이 디테일, 특히 시간에 쫓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의 단일화조차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될 거냐 하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데 두 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등록이 임박하니까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이준석 후보나 이낙연 후보도 등록을 해. 그 이후에 선거 캠페인을 안 하고 또 빅텐트를 치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면 선거 캠페인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좀 일찍 시작됐으면 또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여러 조건을 맞춰서. 근데 등록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점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도 빡빡한데 그 이후에 등록 이후에 이준석 또 혹은 이낙연 후보하고의 빅텐트를 친다. 이게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내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차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가능하지도 않은 시나리오가 마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계속 지지층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밖에 저는 안 보여요, 솔직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뭐 이 빅텐트에 들어오기 힘들 거다 말씀하시는 사실은 빅텐트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준석 변수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판세 중에 그 이준석 후보하고 이렇게 3자 대결 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6%, 8%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로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어요. 그 대선판에서는 뭐 1%포인트도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3자 대결을 하면 6%에서 8%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의 그 빅텐트 단일화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 중에 성향에는 민주당 성향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표를 더 잠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다 해서 가망이 없는 빅텐트, 그걸 왜 자꾸 매달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그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끌어오는 것은 저쪽 편에 갈 표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못했을 때 표는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효과는 없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표가 우리한테 오지는 않더라도 저쪽에 있는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굳이 빅텐트에 얽매여서 시간 보내고 다른 전략을 못 짜고 결국은 되지도 않고 아니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서로 이게 명분이 없이 되면 이쪽 표도 깎아먹고 이쪽 표도 깎아먹고 저쪽 표를 일부 가져오는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없는 표가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에게 간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있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그 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보고 뭐 안 된다면 그건 그대로 두고 그러면 어떻게 그 상태에서 선거 전략을 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최대한 그래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빅텐트가 가능한 조건이 딱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한덕수 후보가 가령 김문수 후보를 이겨서 단일화 됐다고 치고 이준석 후보나 이낙연 후보에게 자 내가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저도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환골탈태 시켜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중심으로 정당으로 재건하겠다.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맡아주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 말하자면 친윤계 의원들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는 한 친윤계 의원에게 쫓겨난 이준석 대표가 거길 왜 갑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거 받을 리가 없어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완주하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싫고 그 다음에 이쪽도 싫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표를 던질 데가 없습니다. 그냥 투표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고맙게도 이준석이라는 선택지가 되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표를 받아 먹으면은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이번 대선 끝나게 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자산이 되거든요. 그걸 챙기는 게 더 낫죠. 그런데 뭐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하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은 글쎄요. 그래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 좀 잡아보려고 과거 저 징계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무 없어 보입니다. 좀.